경제폭망에 전국 곡소리 울려 퍼지다. 기무사 논란. 결국 황교안 제거가 목적이었어. 지난 대선 시절 대놓고 문재인 지지를 선언했던 소상공인들, 그 소상공인 그룹에 포함되는 편의점 업계는 결국 최저임금 인상 더는 못 참겠다며 전국 7만 편의점 점주들이 작심한 듯 현장에서 나를 잡아가라는 구호가 담긴 카드를 일제히 들며 휴업불사의 각오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경제폭망, 이대로 못 살겠다라고 외쳤을걸요? 문재인 정권의 경제폭망은 이제 시작인데 어쩌죠? 너무 곡소리를 일찍 내는 거 아닌가요? 박근혜 정권 시절 헬조선을 외치던 2030 세대들, 요즘은 살맛이 저절로 생겨나는지 묻고 싶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문재인이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대신해서 재벌기업과 부자들을 신나게 때려잡는 걸로 대리만족감을 심어주면서 모두가 평등하게 못 살도록 궁핍한 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한 거죠. 이게 문재인의 경제 공약이었던 겁니다. 실직자 63만여 명에게 1조 5천억 원가량이 지급된 올해 1분기에 일자리를 잃으면서 받아간 실업급여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올 들어 고용시장 상황이 최악에 처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지만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 해석은 크게 달랐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혜택을 받는 사람이 증가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은 인도 삼성 공장을 방문해서 인도 국민 일자리를 위해 준 공식 청테이프를 아주 시원하게 가위질로 끊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었는데요. 한편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고용 악화 원인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이라며 아주 간단하고도 명료한 고용 쇼크 사태 이유를 내놓았습니다. 물론 담뱃값을 올려주고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재정 확보를 충분히 숨통을 트여준 점은 입쓱 닦고 아갈 묵념했습니다. 집권한 지 14개월이 훌쩍 지난 시간임에도 아직도 전임 정권 탓이나 하고 자빠진 꼬락서니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불쑥 내뱉는 건 국민 개돼지들에게는 충분히 먹힌다고 생각하니 저런 어줍잖은 변명을 늘어놓는 거겠지요. 정권 까대는 맛에 길들여진 민주당,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아직도 자신들은 야당인 줄 착각하나 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 2월과 미투 폭로, 남북, 미북 관계 개선 보도로 3월에 잠깐 상승했던 시청률이 4월부턴 계속 내리막을 치닫으며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허구 헛날 문재인이나 빨아대는 거 역겨워 우파 보수층은 이미 방송 시청 안 한 지 오래이고 중도층도 한국 경제 폭망 중인데도 문비어 천가만 쳐부르는 방송에 점점 등을 돌리고 이제는 골수 좌파만 방송을 맹신하는데 자연스럽게 메인 뉴스 전부 다 시청률 폭망하는 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현상인 거죠. 요즘 누가 TV 방송 보나요? 한편 노무현 정권 탄핵 시에도 기무사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행동 요령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무사가 공개한 문건 내용을 보면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일 뿐인데 이를 촛불 시위 탄압하기 위한 목적인 것처럼 진위를 완전 왜곡하며 또다시 선동질하고 있는 좌파 정권과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오피니언 사설을 통해 느닷없는 계엄령, 위수령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지난해 2017년 2월에서 3월 작성했다는 관련 문건에 대해 문재인이 6월 10일 인도 방문 중 긴급 수사 지시까지 함으로써 문제가 커졌다. 이 문건은 지난 3월 언론을 통해 알려졌지만 여권 일각의 주장처럼 촛불 시위에 맞서기 위한 위수령 실행이나 친위 쿠데타 음모론은 도저히 볼 수 없다.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고 관련 사실들을 보고받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요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가 무슨 정변 음모라도 적발한 것처럼 위중함, 심각성, 폭발력 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호들갑도 넘어 그 배경을 의심케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온라인 매체 데일리아는 집권 세력이 되어도 못 버리는 선동의 습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기무사 관련 화제가 되고 있는 일명 바른말 사나이 석동현 검사의 글을 소개했는데요. 현재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 이런저런 선동으로 재미를 많이 봤다. 세계 최대의 쇠고기 생산, 소비 국가인 미국의 수입 쇠고기를
우리 국민이 먹으면 마치 뇌에 구멍이 뚫리고 사망할 수도 있는 독극물처럼 인식하게 만든 광우병 선동. 세월호 사고가 나자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그 배를 침몰시키기라도 한 것처럼, 그리고 마치 7시간 동안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학생 수백 명을 사망 또는 실종되게 만든 것처럼 몰아간 세월호 선동 등이 그 좋은 예다. 하지만 이제 집권당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입장이다. 어떤 부분을 침소봉대하거나 비틀어 해석하는 왜곡이나 선동에 기대어서는 곤란하다. 근데 야당 시절의 습성 탓일까? 선동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짜릿한 맛 때문일까? 아직도 선동의 추억을 못 잊는 것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최근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한 건 해보겠다고 들고 일어난 기무사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이 그것이다. 거기에 경박하기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추미애 대표까지 거들고 나섰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한술 더 12.12 군사 반란과 아주 닮았다면서 진상규명과 기무사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그러나 기무사 문건은 작년 3월 탄핵안에 대한 헌재 결정을 앞두고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을 주장하는 촛불 집회와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의 참여자들이 서로 각각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로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헌재의 선고 결과에 대해 어느 한쪽이 불만을 가지고 청와대와 헌재에 진입, 점거를 시도하거나 경찰서 방화무기 탈취를 시도하는 등 치안 불안이 야기될 경우 군 차원의 대비가 기묘하다면서 위수령과 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소개한 것뿐이다. 당시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킬 정도의 무소불위였다. 그렇다면 국민들을 바보로 보지 않는 이상, 그리고 국회의원 자신들 스스로가 바보임을 자인하지 않는 이상 계엄령 선포가 대통령의 독단만으로 이루어질 리도, 그것이 쿠데타로 연결될 수도 없다는 것을 이철희 의원이나 추미애 대표가 조금의 상식이라도 있다면 능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그런 주장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군을 국민에게 문제 집단으로 인식시키려는 뜻이 없고서는 할 수 없는 악의적 험담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야당 시절 그들이 종종 재미본 바로 그것, 집권 여당이 된 지금은 절대 답습해서는 안 되는 선동질이라 할 수밖에 없다고 석동현 검사는 기무사 논란이 선동질이라고 달리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런 어이상실한 기무사 문건 논란으로 황교안 전 총리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을 거라는 뉴스에 역시나 다음 대선을 겨냥한 좌파 집권 연장 음모, 우파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었나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번 기무사 선동질은 처절하게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당장 온라인 민심도 제발 이딴 짓 말고 경제나 좀 챙겨라는 소리가 많습니다. 문재인은 2016년 12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이 기각되면 승복하자고 한 게 아니라 혁명밖에 없다고 대중선동한 인간입니다. 누구는 헌법 소호의지 없었다고 탄핵시키고 누구는 헌법 소호의지 없음이 명확한데도 대통령 노릇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두 얼굴인 거죠. 국민 여러분, 당신은 개돼지가 아닌가요?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